급변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고대 철학자들이 공유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귀중한 지침을 제공한다.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2000년 유태인의 지혜와 통찰을 얻기 바랍니다. 첫째, 화내는 사람을 유심히 보라. 화를 내서 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화내지 마라 그러면 죄 짓지 않을 것이다. 화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변명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분노는 광기에서 시작하고 참회로 끝난다. 분노는 가정을 망친다. 현인이 화를 낸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현명하지 않다. 다음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돈이 얽힌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행위, 식탁에서의 행동, 그리고 화났을 때의 태도이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그의 미덕이 그의 결정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 않지만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그의 결점이 그의 미덕을 상징한다.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경건하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사악하라. 너무 쉽게 화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분노를 억제하라. 그러면 혹시 지은 죄가 있어도 용서받을 것이다. 화를 쉽게 내지 않고 마음을 편안히 달래는 사람은 진정 경건하고 고결한 사람이다. 둘째, 교만한 사람인지 보아라.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 얕보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명령주의 말을 즐긴다.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에서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길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히 말 붙이는 걸 싫어하며 그의 교만한 말투는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멀어지게 만든다. 그는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냉랭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좋은 인품과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그는 세상의 칭찬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척하며 그런 자신의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거부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자신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 보아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른 가지가 활활 타듯이 교만함의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키게 된다. 이런 자는 볏짚으로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이고 구멍 사이로 볏짚이 어지럽게 삐져나와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겸손이나 인품도 모두 거짓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셋째, 남을 헐뜯는 사람인지 살펴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린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나누어서 먹는다. 그런데 너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냐?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남을 헐뜯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니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험담의 대상자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교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남을 비방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누구든 다른 이의 일로 이러쿵저러쿵 시리하는 일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다.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더라 내가 들었는데 누구누구가 뭐라고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금지된 계율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어떤 이들의 말은 심지어 독설이 분출한 독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자는 누구누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든지 그 일은 불가능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서에 동의하는 사람도 독서를 내뱉은 자와 같이 비난받을 것이다. 독서를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긍정하는 인상을 주는 사람 또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독설이 퍼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내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터져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을 들으면 옮기지 못하여 산골을 치르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낀다. 넷째,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를 조심하라. 현자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살갑게 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면 단칼에 절규하고 만나지 않는다. 그런 친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실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 같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다. 그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다.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말라. 오랜 친구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새로 사귄 친구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 새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당신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 친구를 선택하려면 한 계단 올라서라.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당신의 행동이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적을 만들기도 한다. 당신 스스로도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친구를 비난하지 말라. 상점 문 앞에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한 집 문 앞에는 친구들이 없다. 개가 당신을 종종 대고 따라다닌다. 당신이 죽길 기대하는 이유는 빵 조각 때문이다. 새로 나온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이다. 친구에게서 친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팔 없는 왼팔과 같다. 다섯째,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살펴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유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무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정신 나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새들은 서로 모여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유유상종이다. 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수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마귀에게 가지 않는다.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간다. 송진을 만지게 되면 송진이 손가락에 들러붙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준다. 그러나 가시덩굴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모든 짐승은 자기 동족의 짐승과 같이 잘 어울려 산다. 다만 사람만이 자기와 지위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야생 나귀는 사자에 의해 갈갈이 찢기는 신세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먹잇감이 된다.